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31회차 목요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걱정했던 것보다 그 경주가 시작됐을 때 비바람이 그쳤기 때문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선수들의 스타트 난조, 곽현성도 부러지고 이태희도 스타트가 늦고 여러 선수들의 심상철도 임 빠지기가 희한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변이 나오지 않을 때에서 이변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골머리를 썩게 했던, 마음고생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또 삼쌍승식에서 또 쌍복승식에서 삼복승과 쌍복승식에서 이변도 많이 나왔던 수요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승 뒤집기도 많이 나왔는데, 자, 목요경주는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수라기보다는 일단 경쟁 구도가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상 구도가 드러나 있는데, 목요 경주에서는 수요일날 못 갔던 선수들이, 지정훈련에서는 돋보였지만 수요 경주에서 못 갔던 선수들이 또 입상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 일명 돌려먹기 이런 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저 역시 지역 경주 분석과 현장에서 집중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부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승부경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부경주는 2경주, 그리고 5경주, 6경주,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일단 변수가 나올 만한 그런 편성에서 배당을 노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승부경주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경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한석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타트를 0.09 끊으면서 사실상 김한석 그 장영태와 김한석을 장영태가 죽 써서 개줬죠. 안쪽에 재주를 부리고 김한석이 휘감아 찔러서, 물론 김한석이 그만큼 잘 타줬습니다. 스타트도 잘 끊었고 장영태도 잘 끊었지만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영태를 워낙에 세게 봤기 때문에 김한석이 좀 평가 제라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1코스를 만났고, 자, 1코스는 거의 100%, 2년 동안 100%의 사면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9번 출전해서 우승 7번, 2착 1번, 3착 1번, 웬만해서는 1코스를 빠지지 않는 김한석이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수요일에 목요일 출지표를 봤을 때도 그래, 김한석 이 정도면은 그냥 먹고 가는 거지라고 했는데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2번 신현경입니다. 모터가 너무 좋습니다. 모터가 5코스에서 솔직히 저는 오늘 잘랐습니다. 신현경이 스타트감도 그렇고 모터가 좋아도 9코스니까 잘해야 후착인데, 그럴 바에는 더 공격적인 전략을 세우자라고 했는데 신현경 빼고 아주 낭패를 봤죠. 신현경이 스타트는 0.27,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좋은 모터를 앞세워서 우승권까지 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그림은 그겁니다. 바깥쪽에서 크게 날라올 선수는 없습니다. 엄강호도, 이종인도, 송효석도, 김승택도 다 찌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임 빠지기를 하고 신현경이 찌르는데 안쪽을 들어오는데, 이 모터 경쟁에서 밀려서 1, 2가 아니라 2, 1로 직선발에서 잡히는 그런 그림, 백스트레치에서 신현경한테 김한석이 잡히는 그런 그림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김한석이 신현경이 0.2대 중반을 끊고 김한석이 1대나 오늘 끊은 것처럼 0.0대를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서 신현경이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빠른 스타트 때문에 선회가 밀려서 공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쌍승식, 두 선수의 쌍승식 조합 투자가 필요한데, 일단은 전술상으로는 찌르는 신현경보다는 자력으로 임 빠지게 하는 김한석이 좀 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1, 2를 보고 있지만 2, 1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강호는 오늘 아무것도 못 해줬죠. 스타트를 끊어도 전술적으로 타이밍이 늦었고, 이종희는 늦은 출발 0.34, 역시나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센터 코스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 1코스에서 우승한 송효석이 차선책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거는 어제도 제가 김승택 동그라미 쳐 드렸습니다. 복병으로. 근데 오늘도 복병으로 동그라미를 쳐 드립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오늘 이경섭을 추격하는 김승택의 기세가 너무 매서웠습니다. 6코스라서 또 안쪽에 송혜석도 있고 엄강호, 이종인 넘어야 할 벽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어. 그 안에 또 1, 2번까지 있는데 김승택이 되겠어?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김승택이 스타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훈련에서 스타트 0.2대 1대를 계속 끊었고 오늘도 실전에서 0.20을 끊어줬는데 송효석, 이종인의 스타트감이 좋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최소 3차권 정도는 또 후차권의 변수나 3차권 정도는 이경섭은 모터가 좋아서 못 이겼지만 송효석, 엄강호, 이종인 정도라고 한다면 김승택이 선의발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복병은 김승택을 꼭 눈여겨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택을 요주의 선수로 복병으로 추천해드리는 1경주였습니다. 자, 김한석이냐 신현경이냐 일단 요거부터 맥을 잡고 그 다음에 김승택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경주는 제가 쾌속정 유튜브에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3경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수영이 안 풀립니다. 스타트를 끊어도 안 풀리고 온라인도 안 풀리고 상당히 좀 잘 풀렸다가 또다시 난조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안쪽에 우진수와 이창규라는 경쟁 상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창규는 생각보다 지금 스타트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고 우진수는 모터가 조금 밀리는데 1코스를 워낙에 잘 탑니다. 아까 김한석 1코스에서는 1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진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10번 타서 5번 우승 50%의 승률과 70%의 연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1코스만 들어가면 눈이 헷가닥 뒤집히는 우진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창규도 공격적인 스타일이죠. 스타트가 되면 찌르지 않고 휘감는 스타일이고 우진수도 1코스에서는 욕심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1번, 2번에다가 장수영도 어제 못 먹은 거 먹겠다고 달려든다라고 한다면 3착만 2번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우당탕탕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4번 김인혜가 공간을 파르고 들어가는 거죠.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김인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안쪽에서 싸우면 싸울수록 김인혜가 더 유리한 전개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안쪽에서 싸우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파고 싶으면 공간을 파고 들 수 있는 그런 김인혜라는 점에서 장수영과 김인혜 두 선수의 선두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1번 우진수와 2번 이창규도 분명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웃코스에 있는 이희동이나 손유정을 제외하더라도 4파전 양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제일 제가 싫어하는 구도기도 합니다. 찌르는 애를 머리로 놓는 그림, 찌르기형 선수를 머리로 놓는 그림이 제일 싫어하는 전개고 추리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안쪽에 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인혜의 노련미 발휘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창규보다는 우진수의 컨디션이 좀 나아 보입니다. 맞고 찬다라고 한다면 4번 중심으로 3번, 그 다음에 1번,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개 구도인 만큼 이것도 우진수의 호전세 여부, 1번의 호전세 여부를 꼭 모의고사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야 되겠고 이창규도 스타트가 살아나는지 이거를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장수영은 뭐 좋으니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한 번은 해줘라. 한 번은 먹고 가야지. 3착만 계속 했기 때문에 요 점을 강조드리고 김인혜는 찌르기형이라서 오늘도 5코스까지 들어가서 뭔가 해줄 줄 알았더니 굉장히 설렁설렁 타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본인이 가고 싶지 않아도 공간이 뻘렁 뚫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일단 얕게 탈 수 있는 머리를 굴리면서 탈 수 있는 김인혜의 선전을 기대해 보시고 1번과 3번이 뭐 1사, 3사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입니다. 3경주와 똑같은 구도입니다. 1번 조규태가 지정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3번 정원민도 컨디션은 괜찮았죠. 여기에 한종석도
뭐 인코스에서는 승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터는 안지민이 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1경주 6코스에 나온 안지민 그리고 1코스에 나온 안지민 두 번 다 추천을 했습니다. 대가리로. 물론 이태희와의 경주에서는 2일과 1일을 쌍승씩 조합을 했지만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승부 경주로 제가 가져갔죠. 안지민을 놓고 갔습니다. 6 놓고 1, 2. 6 놓고 1, 2에 힘을 실어 봤는데 그만큼 안지민의 휘감아 찌르기 그리고 모터 기력이 상당히 돋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도 갑니다. 안지민이 정말 모터로 맞다이 놓으면 한종석, 정원민, 조규태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제일 안타까웠던 게 1경주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만 더 돌았으면 강주한 잡을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안지민의 탄력이 좋았던 만큼 여기도 갑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3경주. 휘감아 찔러라. 안지민이 휘감는 스타일은 아니죠. 찌르는 스타일입니다. 찌르는 스타일인데 여기가 조금 걸립니다. 한종석도 정원민도 공격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을 상대로 찌르면 안지민의 타이밍이 좀 안 나오는데 조규태도 스타트가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4-7 나왔고 그 다음에 한종석도 3-0 정원민도 3-4 3대를 끊어줬던 두 선수기 때문에 안지민이 조금만 의지를 보이면 직접 넘어갈 수도 있는 그림인데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있는 이경섭을 불러드릴 수 있겠습니다. 4-6 또는 5번을 불러드릴 수가 있겠지만 찌른다고 한다면 안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종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규태, 정원민 순으로 여기는 한종석, 조규태, 정원민 순으로 4번과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지민이 그만큼 모터가 좋았고 오늘 수요경주에서 제가 못 뽑아 먹었는데 4경주에서는 꼭 안지민 넣고 뽑아 먹는 그런 전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집중해서 후착 선별을 해서 현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6경주는 7경주는 제가 승부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부경주라고. 2경주 승부경주죠. 5경주는 주목하고 있는 전력이 있긴 한데 요거는 쌍승식 조합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입상 후보가 많습니다. 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 복병 정도 체크한다라고 한다면 김선웅이 복병입니다. 낼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6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윤상선하고 김영준은 지호에 오늘 3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혼을 실어서 혼을 갈아 넣은 윤상선의 3착 승부였는데 여기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7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승부수가 있는데 여기에 복병은 없습니다. 여기도 6경주와 마찬가지로 6경주, 7경주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자, 8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액면은 3파전입니다. 2번, 3번, 4번의 3파전인데 복병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김기한이 복병입니다. 일단 황만조하고 김태형은 지우시는 가운데 김기한이 복병인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만 스타트를 0.17 끊고 3착을 해줬습니다. 김기한이 제일 잘 타는 게 또 1코스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경쟁 상대 2번, 3번, 4번 많지만 김기한이 복병이라는 거 여기는 김선웅이 복병이고 여기는 김승택이 복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2, 4번 중에 축을 정하는데 정말 박빙입니다. 2번, 3번, 4번 누가 머리를 쳐도 김기한은 안 보더라도 김동민이 인빠지기 같은 휘감기를 하면은 3, 4번이 찌르고 들어오는 2, 3, 4. 이 김동민이 휘감을 때 1, 2번이 싸울 때 2번, 3번이 요즘에 3번 심상철이 많이 찌르죠. 많이 찌릅니다. 안쪽에 있으면 휘감기도 많이 하지만 안전하게 찌르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2, 3이나 3이 3, 2, 3, 4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태희도 저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승을 때리면서 어제 연승을 때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일단 복병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요것도 현장에서 대가리를 보고 가야 되는데 일단 가장 복승이 있다라고 한다면 축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전력은 심상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나오면 찌르면 되고 2번이 안 나오면 감으면 되고 하지만 4번 이태희 같은 경우는 3번, 2번, 3번을 상대로 눈치를 봐야 되고 직접 시속을 주도하지 않는 한
공간 침투에 나선다고 한다면 일단 머리는 힘들어 보입니다. 머리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희가 찌를 경우에는 아무리 추격 능력이 좋고 모터가 괜찮다고 해도 2번, 3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머리보다는 뒤로 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1번 김기한이 분명 김동민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김동민이 1번을 상대로 찌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스에서는 거의 다 휘감기기 때문에 입상전법이 튀어나가면 심상철이 여러모로 유리한 만큼 액면 정석대로 3위, 3, 4가 정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 김기한의 이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8경주는 심상철을 가지고 가되 김기한 손에서 변수가 삼복승이나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9경주는 일단 3파전, 크게 3파전으로 봅니다. 일단 이창규도 지금 스타트가 안 나오고 있고 오세준도 모터가 별로고 김대선은 아웃코스고 오늘 살짝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역시나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4번, 1번, 2번 양원주는 3착을 했는데 열심히 타줬습니다. 종속 문제 제가 화요일날 유튜브 분석에 종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좀 좋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6코스에서 3착하면 정말 잘해준 거죠. 양원준이 그만큼 괜찮다는 얘기인데 1번, 2번을 상대로 4번 김한석이 경쟁을 한 양상입니다. 근데 스타트가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민현거는 2대 초중반, 2대에서 3대를 끊고 양원준도 4대를 끊었는데 아까 김한석이 0.09를 끊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트에서 분명히 김한석이 훨씬 더 주도를 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1번, 2번이 안쪽에서 버텨주면은 사는 거고 1번, 2번이 싸우면은 김한석에게 덤비면서 김한석이 휘감아 찌르는 약간 페인트를 주면서 휘감아 찌르면 오늘 장영태를 상대로 보내고 찔러 먹은 것처럼 김한석이 한 번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터 기력도 물론 민영건 84, 양원준 86, 84, 82, 그 다음에 김한석이 86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스타트에서 분명히 김한석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리의 중심에는 민영건 1코스 잘 탑니다. 7번 중에 5번 우승하고 2착 한 번 있을 정도로 잘 탑니다만 양원준이 중간에서 민영건의 선회를 방해할 수도 있고 김한석이 직접 압박도 할 수 있는 만큼 추리의 중심에는 저는 김한석을 놓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축선별 현장에서 바뀔 수 있는 만큼 또 양원준이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김한석을 세게 돌린다고 한다면 김한석이 세게 돌리면 4, 5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창규가 받아먹는 그림 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구경주는 이게 3파전이기 때문에 머리를 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구경주는 좀 더 집중해서 주권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같은 경우는 기련태가 축으로 나서는 편성이죠. 한동안 죽을 쓰다가 어제 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1코스고 모터 기력 되고 스타트도 0.05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더욱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편성이 쉽다는 겁니다. 구영구, 박준호, 송효석, 한종석, 조영기까지 스타트만 어느 정도 끊고 모터 기록에서 훨씬 더 앞서 있는 기련태라는 점에서 구영구가 101번 모터, 90번 모터죠. 2달 전에 받은 모터 다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3대 끊었는데 오늘은 2대 끊고 휘감아 찔러서 머리를 쳤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궁합이 좋아 보입니다. 해결점을 2주 가까이 2회 연속 타다 보니까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더 기련태가 가고 1번이 가고 2번이 한 번 더 공간을 파고드는 그림. 어차피 박준호는 2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돌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송효석도 찌를 거고 한종석도 찌를 거고 조영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영구가 한 번 더 땡큐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이 없어도 1, 2 인정하고 가는 작전이 필요해 보이고 나머지 송효석, 박준호, 한종석 중에서 삼복승 또는 쌍복승식의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송효석이 어제 그래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선수 중에서는. 근데 박준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정훈련에서 좋았습니다. 지정훈련에서 제가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박준호 왜 좋지?
괜찮은가라고 했을 그 멘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호가 좀 더 괜찮은 배당을 줄 수도 있는 만큼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1, 2, 3 MBC 가능성을 좀 삼복승이나 쌍복승식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4번보다는 3번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치고 싶은 그런 10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련대가 똑바로 타지면 이렇게 기본에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기련대가 못하면 구영구가 잡아 돌리겠죠. 구영구가 잡아 돌리면서 바깥쪽 선수들과의 이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자, 10경주 11, 12경주는 온라인 편성입니다. 온라인 편성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지만 사전 스타트를 보시는데 자, 요거는 요즘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자괴감이 드는 게 사전 스타트에서 일명 사기를 많이 칩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심상철도 그랬고 유석현도 그랬고 지난주에 박원기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연습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객분들, 저도 그렇고 고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 스타트를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근데 거기서 귀찮은데 아니면은 타이밍을 너무 빨리 잡았어. 물론 연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여주는 것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선수들이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죠. 오늘도 그래서 마지막 경주 심상철이 더 치고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제가 5사로 책도 잡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태하고 이경섭, 한성근의 기록이 가장 빠릅니다. 장영태가 4.4, 이경섭이 3.7, 한성근이 3.2. 기록으로 본다면 6대가를 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장수영도 그랬고 계속해서 11경주에 6코스에 계속 빠른 선수들을 넣어놓고 있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유정은 4군데 장영태보다 좀 느리죠. 손유정을 보내고 너 폭탄 받아라 1번 보내놓고 장영태가 찔러버리면 4번 6번은 알아서 나오는 그런 전개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자 스타트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한성근이 좀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일단 나머지 선수를 제외하고 2번, 4번, 6번 기록받은 세 선수 중에서 2번을 중심에 놨다라고 해도 2사나 2륙이냐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성근이 기록이 조금 빠르지만 이경섭도 만만치 않고 이경섭 같은 경우 오늘 소경주가 77 나왔고 한성근은 90 나왔습니다. 일단 뭐 체중 차이 3kg 정도 차이가 나지만 소경주 77 정도 뽑아냈으면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경섭에게 조금 무게감을 실어주고 싶고 하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김성찬이 갑자기 날라올 수도 있고 손유정이 안쪽에서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스타트 온라인을 예상하는 건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3파전 양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자 손유정은 1턴에서 버텨주면은 3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대안은 김성찬 한 번 더 김성찬이 여기 김성찬이 나오고 있죠. 김성찬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김성찬에 이어서 한 번 더 김성찬이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 만큼 가능성을 타지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경주는 전동욱이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정훈련할 때 온라인에서 다 탑을 끊고 온라인 연습에 탑을 끊고 수요일도 괜찮았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편성이 운이 없습니다. 안쪽에 손재민이 있습니다. 손재민이 3일, 전동욱이 2사. 전동욱이 앞섭니다. 근데 화요일 지정훈련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 민영건하고 같이 탔는데 전속 턴이 안 돼서 붙어 돌고 견제가 나오면 찌르고 놨다가 찌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재민이 오늘 87 나왔고 전동욱이 84 나왔다고 한다면 체중이 무거운 61kg 손재민이 의외로 온라인을 잘 타는데 전동욱이 또 카바를 못 친다고 한다면 그대로 손재민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가 있는 만큼 축은 손재민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전동욱이 간다라고 한다면 장점을 살린다고 한다면 그대로 대길로 끝나겠지만 우진수도 47 나쁘지 않고 이용세도 56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손재민 옆에 있는 우진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후착 변수 한번 갖고 갈 수가 있겠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승택이 추격을 통해서 따고 들어와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복병으로는 1번 김승택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재민에게 감기면 답이 없겠지만 김승택이 버틴다고 한다면 선두권에 올라설 수가 있는 만큼 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 보시고, 자, 사전 스타트 중요합니다. 사전 스타트 다시 한번 보시고 최종적으로 앞선 출전하는 경주와 사전 스타트까지 소개항주 기록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주권을 날리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요 경주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들어가 보면 쌍승식 투자가 까다롭고 또 요주의 선수들도 많이 포진해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이는 대로만 가지 마시고 꼬아볼 필요성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요 경주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